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 상담가에서 현 공립학교의 선생님들까지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교육 플러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미술은 트렌드를 주도하죠. 미래 인재를 위한 새시대 혁신 교육 꿈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 입시 전문 아르떼 미술의 강다영 부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입시 전문이라고 했지만 아동 미술부터 성인 미술까지 미술과 관련해서는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동 미술 중에서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ADHD를 갖고 있는 그 학생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근데 ADHD를 갖고 있는 이 아동 청소년들이 미술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ADHD 요거 이제 저희가 전문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하는 게 아니라 미술 교육을 통한 그런 ADHD 어떤 테라피라고 그럴까요? 뭐 미술 테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일단 ADHD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원장님? 먼저 ADHD 정의를 제가 알려드리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주의력 결핍, 가행 행동 장애. 네. 영어로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걸 줄여서 그죠? ADHD라고 네. 해요. 보통 아동기에 나타나고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충동성이 네. 강한 이제 과잉 행동을 해요. 아. 네, 그런 이제 아동들을 이제 ADHD라고 이제 하고 네. 이게 중요한 게 네. 성인 ADHD도 많이 들어보셨죠, 있죠. 요즘에. 네. 네. 이게 어릴 때 이제 잡아놓지 않으면 이제 성인 ADHD까지 아. 이제 넘어가는데 네.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사회생활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네, 맞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어릴 때 어. 빨리 잡아놔야지 네. 이제 아이들이 커서도 예. 좋은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좀 원활한 네. 관계를 좀 유지할 네, 수 사회생활을 있는데. 하면서 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또 어른들 중에서도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잘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세요. 의사분들이 특히 많다고 하고 예술가 분들도 있으시고 스포츠 선수들도 또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유명한 이제 뭐 예술가나 뭐 과학자나 의사분들 네. 중에도 ADHD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네. 근데 그게 ADHD 아동들을 보면 특징이 자기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정말 그쵸. 천재적인 맞아요. 집중력을 집중력. 가지고 네. 해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흥미가 없는 과목은 네.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수행을 하지 못해요. 전혀 보질 않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관심이 네. 없으면. 그래서 편차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 보면 이제 아이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ADHD 아이들은 네. 성적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과목마다. 좋아하는 과목에서는 너무 뛰어나고. 네, 맞아요. 네, 좀 골고루 다 나와야 전체적인 GPA도 좋잖아요. 네. 예. 아,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좀 잘 키워주면 좋은데 그게 이제 미술 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도 ADHD인가 이렇게 체크업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요? 그걸 좀 알아볼까요? 네, 체크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제 두 항목이 있는데 네. 주의력 결핍 항목 네. 그리고 가행 행동 충동성 항목이 있어요. 항목마다 7개 그게 있는데 네. 7개 중에 4개 이상이시면 네.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심리센터나 좀 진단을 상담을 받아보셔야 네, 되는 거군요. 예, 예. 일단 아, 네. 첫 주의력 번째부터. 결핍 항목에서 네. 첫 번째 네. 일상 활동에서 부주의하여 실수를 아. 많이 한다. 네. 두 번째 공부, 일, 놀이를 할 때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건 어른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층 상관없이 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네. 네 번째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따르지 못한다. 네네. 다섯 번째 학교 공부 또는 숙제 등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나 활동을 피하거나 싫어하고 하기를 꺼려한다. 네. 여섯 번째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린다. 예.
준비물을 잘 못 챙기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 네. 7번째, 주변 자극에 대해 쉽게 산만해진다. 아, 옆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금방 그쪽으로 시선을 뺏긴다는 말씀이실까요? 대화를 할 때도 예. 대화 주제 갑자기 벗어나요. 아, 삼천포로 빠진다 네네네. 그 얘기군요. 네. 아니면 오. 상대방의 어떤 말인지 기억을 못해요. 금방 한 말을. 네. 네. 내 말만 하나요?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만 기억하고. 아니, 잠시 멍해 있다가 아. 무슨 말 했지 이런 아이들도 있고. 있어요, 있어요. 네네. 네. 갑자기 한 주제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다른 주제로 이야기한다고. 갑자기 펑 뛰어서 딴 데로 가고. 네네,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왜 제가 많이 해당이 되죠? 보니까 주의력 결핍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일단은 또 병원에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네. 요게 일단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요 7가지가 이제 주의력 결핍 테스트였고요. 과잉 행동 충동성 테스트도 따로 한번 또 체크해 보나요? 네네. 네. 2개 다 이제 체크를 다 하셔야 돼요. 네. 네. 가행행동 충동성. 첫 번째, 음.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네. 손발을 꼼지락거린다. 예. 두 번째,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할 상황에 돌아다닌다. 그런 애들 많죠? 예.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고 높은 곳에 오르기도 한다. 네. 네 번째, 놀이에 어려움이 있거나 조용히 놀지 못한다. 네. 다섯 번째,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과하게 말을 많이 과하게? 한다. 네. 여섯 번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아. 불쑥 대답한다. 남이 말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그냥 자기 할 말 또 하고. 네. 예. 일곱 번째, 자신의 순서를 지키지 못한다. 보통 성질이 급한가라고 생각하는데 요것도 또 이렇게 과잉 행동이나 충동성의 하나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심할 때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은 아이들은 좀 많이 뛰어놀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녀야 된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좀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이 제지를 했을 때 말을 안 듣는 거가 요게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이런 과잉 행동이? 그게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 모르세요. 뭐 이 나이대 애들은 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뭐 예, 아니면 아이들이 그렇죠. 다 예. 산만하지 아니면 뭐 이러다 한두 살 나이 먹으면 나아지겠지. 예. 뭐 이러다가 그냥 넘어가세요. 아. 방치를 하시게 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아이를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꼭 진단을 하시고 네. 같이 이제 병원에 가셔서 네. 같이 이제 치료도 받으시고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죠. 네, 지도를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예. 그 중에 하나를 이제 미술 테라피를 받으면은 훨씬 좋아진다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과연 미술로는 어떻게 진행이 수업이 될지 어떤 도움을 받을지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빨리 광고 듣고 와서는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또 목요일 교육 플러스 미술 교육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 ADHD 미술 활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 플러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 아르떼 미술의 강다영 부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들의 ADHD가 있을 때 이 미술 활동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는 우리 아이도 ADHD인가 물론 이제 전문가 선생님과 체크업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먼저 집에서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좀 전해드려 봤고요. 근데 이게 유아기부터 성인까지의 좀 다르다면서요? 그 증상이나 뭐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도 네, 맞아. 이게 ADHD가 후천적이진 않아요. 그냥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데, 근데 이게 빨리 잡아주면 이제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내재돼 있다가 성인 때 발견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조용한 ADHD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갓나아기 때부터 잘 이제 체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 3세 이전에는 아기가 작은 자에도 깜짝 놀라는 아이들 있죠. 그리고 수면 주기가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걸음마를 이제 시작할 때는 잘 넘어지고 잘 부딪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주의 있다.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부터는 이제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라는 규칙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유치원에서 많이 전화가 와요. 누구랑 있죠. 싸웠어요. 네, 있어요. 울음이 안 멈춰요. 네, 엄마를 계속 찾아요. 자꾸 울고 찾는 아이들도 이런 경향이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지르거나 네. 그런 게 번번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으로 올라가서 네. 경우는 이제 ADHD는 지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주의력 결핍이라고 이제 알고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쯤은 이제는 선택을 해요, 아이들이. 내가 조용한 ADHD가 될 거냐. 자기도 모르게 선택이 되는 네, 거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충동적으로 계속 할 거냐.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체크리스트처럼 이제 네. 뭐 집중적으로 공부를 못하고 성적에 과목별 편차가 심하고 네. 네. 이런 게 나타나고. 네네. 줄을 쓸 때 예. 새치기를 자주 하거나. 성질이 급해서 네네네. 그러나 보다 이게 아니군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숙제를 잘 못한다거나 준비물을 네. 잘 못 챙기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요. 네. 그게 규칙 따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예. 초등학교 때 그렇고. 네, 중고등학생 때는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사춘기고. 네네. 예. 이때 많이 좀 달라지게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유체적인 성장과 같이 뇌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때 정말 완치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잘 부모님이 잡아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공부하라, 대학 가야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치부하시죠. 네. 네. 장시간 앉아 있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요. 난 해도 안 돼. 나 이 공부 해봤자 안 돼. 그냥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서 문제아 쪽으로 가는 애들도 많죠. 안 된다 생각하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서 왜냐면 많이 지적을 받을 거예요. 산만하고 하니까 자존감이 엄청 많이 낮아져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네네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리고 성인 돼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직이 많으세요. 회사 직장을 옮겨 다니게 되는군요. 네네. 한 곳에 있는 걸 좀 힘들어하시고. 네. 그리고 상사의 지시를 기억을 잘 못하세요. 네. 네네. 그리고 한 프로젝트를 맡으시면 마무리가 잘 안 되세요. 처음은 잘 되는데. 네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시고. 시간 관리를 못 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항상 뭐 지각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시죠. 그 회사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시고 대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네. 이런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인 때까지 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릴 때 뭔가 증상이 있다 싶으실 때 심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좀 산만하다 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미술 교육을 통해서 잡아준다면은 장점은 더 살릴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원하는 건 굉장히 집중력 뛰어나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발달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미술 활동이 왜 그렇게 좋은 걸까요? 그러면은 그게 또 궁금합니다. 네. ADHD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룰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예요. 일을 마무리 짓는 걸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나 그룹에서 무언가 프로젝트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네요. 자기가 자유롭게 해야지. 그냥 지금 학교 시스템 자체가 힘든 거죠. 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다 힘든 거예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네. 근데 미술이라는 거는 가장 자유로운 룰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로서 표현한 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주얼적인 걸로 이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이제 해소가 돼요.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나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좀 다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림이든 그렇죠. 미술 활동을 통해서. 네. 이게 의식적인 거든 무의식적인 거든 어쨌든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게 되니까 이게 상당한 해방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거든요. 이 안에 무언가 답답한 게 있으면은 그렇게 행동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본인이 표현을 못해서? 이제 불안 요소가 제일 커요. ADHD. 불안하기 때문에 다리를 떠는 거고 돌아다니는 거고 충동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되면 불안 요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행동적으로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술 활동은 사실은 ADHD를 갖고 있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해도 좋다는 이유가 본인의 안에 있는 걸 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성인 분들도 그리고 예. 청소년 분들도 네. 충분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표현하기 싫은 것도 있고 내가 무의식 속에 네. 쌓여 있는 것도 많으세요. 계속 그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언젠가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무의식 속에 결핍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손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예. 무의식적인 게 엄청 많이 나오세요.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아이가 뭐 그림 아니어도 다른 작품을 만들든지 조각도 될 테고 다 해당된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컴퓨터로 하는 작업도 될 테고. 네, 맞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요. 네. 보시면은. 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심리적으로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네. 어른분들도 미술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를 통해서는 또 자신감도 또 많이 얻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없는 거를 네. 집중해서 못하다 보니 성취감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네. 네. 뭐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성적도 안 오르고 그렇죠.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근데 미술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도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미술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이뤄냈을 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어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연령층 분들이 이제 미술 활동을 꼭 하셔서 네. 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는 또 어떤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미술 활동을 통해서? 네. 이제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네, 맞아요. 내가 처음에 어떤 주제를 정하고 예. 어떤 재료를 선택을 해서 네. 어떤 식으로 내가 미술 활동을 해서 마무리 짓겠다. 네. 이제 타임 매니지먼트도 그렇죠. 되는 거고. 예. 네. 그게 이제 작게 보이지만 크게 보면 이제 사회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궁금한 거는 이렇게 좀 ADH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미술 진짜 별로예요, 엄마. 막 이런 아이예요? 근데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싫어하면 더 집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하면은 좋아지나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주제를 재밌는 주제를 하죠. 재밌게. 네. 뭐 지점토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재료들로 이제 그림만이 아니라 그냥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이렇게 주로 다양하게 뭐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표출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뭐 조금의 룰을 줘요. 네. 뭐 돌멩이가 있다면 이제 이 돌멩이를 이제 큰 도화지에 네. 반 정도를 가득 채워봐라. 네. 네. 근데 그게 뭐 한쪽으로 쏠려도 되고 뭐 맘대로 맘대로 되는데 네. 너가 가지고 있는 돌의 50%는 다 써라. 네. 한 방에 이렇게 막 나요.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놀이죠. 그쵸? 재밌어 해요. 네. 네네. 그리고 혼나는 게 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맞아요. 했다고 해서 여기다 왜 놨어? 막 이런 건 안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거는 왜 여기다 놓은 거야? 예. 몰라요, 이래요. 그쵸? 네. 작년에는 몰라요. 몰라요. 저도 그냥 넣었을 거예요. 네. 그럼 네. 그 다음에는요? 근데 생각을 해볼 거예요. 왜 놨지?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왔을 때는 네. 너가 전에 놨던 거 찍어 놓게 해요. 사진을 네. 찍어놓고? 놨던 위치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연필로. 네. 그래서 계속 내가 여기 왜 놨을까? 네. 그래서 아까 규칙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네, 게 맞아요. 생각을 자꾸 또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컬러를 입혀봐라. 예. 네, 컬러를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색 다 한 다음에 이 색을 왜 선택했어? 라고 하면 몰라요 또 그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요. 이 색을 왜. 네. 그럼 그 다음날 오면은 또 네. 말을 해요. 네, 말을 해요. 그래요. 네. 네. 또 귀엽네요. 물어보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이건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군요. ADHD 학생들이 네. 힘들어하는 게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 생각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아, 활동을 억지로 하면서.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이게 드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예. 완성된 것 같니? 자기가 완성을 판단해요. 아, 선생님이 아니라. 네네. 네. 아니요, 더 해야 돼요. 완성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것도 배우는 거군요. 자기 컨트롤하고 매니지먼트가 생기는 겁니다. 아, 네. 여기서 네가 완성된 것 같으면 이제 끝내고 네. 아니면 더 하고 네. 이게 이제 결단력을 배워가는 네, 거예요. 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네요.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문제 행동에 있어서도 약간 집중력이 더 좋아지나요? 여러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되게 집중 있게 해요. 그래요. 2시간을 훌쩍 하세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초등학생도 그렇고, 네. 네. 유치원생들도 그렇고, 되게, 네. 그럼 그게 학교 가서도 약간 더 좋아진 행동으로 나타나나요? 도움이 되죠. 아.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훈련이잖아요. 맞아요. 네. 습관이고 훈련을 이렇게 해가는 건데 네. 미술 활동을 통해서 또 그런 것도 배워가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ADHD만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자폐 증상을 또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죠. 그 교육은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스페셜 키즈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따로 있으세요. 따로 있으세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ADHD 학생하고 이제 커리큘럼이 완전 달라요. 네. 왜냐면 ADHD는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집중력을 못한다는 거고 산만하다는 거고. 네, 근데 네. 스페셜 키즈 아이들은? 학생은 이제 지능 이제 다 다르게 그렇죠. 예, 진단을 나타나니까 받으니까. 네, 이제 1대1로 커리큘럼을 많이 짜요. 스페셜 키즈 아이들은. 네네네. 네. 그래서 학생의 정도에 따라서 일단은 룰을 만들어요. 네. 처음에는 뭐 그린다기보다는 자 앉아 있어. 네. 그거부터. 그리고, 네네. 10분 동안 연필로 동그라미 그려봐. 네. 네. 그리고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5분부터 색칠을 해봐. 네. 그리고 또 쉬고 점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네.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